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676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꼭 알아야 될 기준이 바로 요거겠죠. 676조, 그죠? 예, 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보험사고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뭡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675조는 보험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고로 인해서 보험사고와 관계없는 사고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됐어. 그럴 때는 보험금을 어떻게 보험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 그것을 이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677조는 보험사고 나서 보험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보험료를 안 냈어요. 계약자가 체납한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규정해 놓은 거니까 이런 건 이제 법 규정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8조는 그 보험자의 면책 사유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보험계약법 통칙에서 뭡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자는 그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임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 규정이고 오늘 배울 내용은 손해보험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사유가 6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께서 뭐 심도 있게 뭐 이해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법 규정 그대로만 알게 되면 해마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 통상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 법규정, 어떤 때는 법규정 달랑 한 줄 갖고도 한 강의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순수하게 법규정만 알면 최소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오늘은 도리어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운 쪽이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75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 요래 돼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보험의 목적에 보험의 목적 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냥 건물로 생각하겠습니다. 건물이 보험의 목적이 되죠. 화재 보험의 목적 건물입니다. 그죠? 예, 건물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 쉽게 말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갖고 한 50% 정도 타버렸습니다. 50%의 피해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부담할 손해가 생겼죠. 그죠? 그렇게 떠올리시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 목적이 그 건물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쉽게 말해서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났을 때만 뭡니까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근데 화재가 아닌 그 이후에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고 뭡니까 그 건물이 그냥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파손돼 버렸습니다. 그런 거는 뭐죠? 이런 경우는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가지고 그 건물이 멸실된 때에 이럴 때 이제 보험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 뭡니까 혹시 그 또 다툼이 될까봐 법에다 규정해 놨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험회사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지금 뭐예요? 예, 화재로 인해서 뭡니까 그 불타서 생긴 피해는 책임져야 되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된 거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거예요. 아주 그 간단한 것을 혹시 논란이 될까봐 이래 법에 규정해 놓은 걸 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당연히 보상하겠죠. 그죠? 이거는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죠? 야, 무엇을 보상해 준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만 보장해 주거든요. 다른 피해는 절대로 보상을 안 해줘요. 그죠?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뭡니까? 보상하는 책임을 규정해 놓은 것이 결국 뭡니까? 담보, 부담한다, 그런 책임만 뭡니까? 보험회사는 책임을 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규정은 요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충분하게 질문 나오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벽규정 676조입니다. 손해액의 산정이죠. 쉽게 말해서 아이고 보험사고 났어요 하면 얼마나 피해 났는지를 산정해갖고 야 이만큼 피해됐네? 예, 그걸 보험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농작물에 피해 났어요. 그러면 야 그거 어떻게 산정한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 그죠? 그 기준을 요래 법에서 이렇게 친절하게도 설명해 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어떻게 되죠?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뭐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러는데 쉽게 말해서 사고 난 시점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그것을 따져서 그만큼을 피해액으로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사고 난 시점. 그쵸? 바로 그겁니다.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이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서울 강남에 있는 그 5층짜리 건물하고 그 지방 소도시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은 어떻게 되죠? 그 보험 가액이 다르겠죠. 그 강남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은 만약에 한 50억 정도 된다면 지방에 있는 그 5층짜리 건물은 얼마겠습니까? 한 7억, 10억 그 정도 될까요? 그죠? 당연히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크기로 지었다 할지라도 강남에 있는 것은 더 비싸고요. 지방에 있는 건 더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손해가 발생한 때, 곳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시점과 그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때와 곳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요 때와 곳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땐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되겠지만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고 난 시점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그거를 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평가사가 되시는 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손해처사하고 이런 것들도 모르면서 무작정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바로 그렇게 산정한다 하는 거 이 원칙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나 항상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외가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어요. 아이고야 임의규정. 대부분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품보험표는 다 대부분 임의규정이야.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거 뭡니까? 이렇게 이걸로 산정하지 않고 그 약정대로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약정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신품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품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건물을 처음에 건물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강남에 그 10층짜리 건물을 하나를 이렇게 딱 지을 당시에 투입된 비용이 만약에 한 100억이었다. 100억이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 10년 지나고 20년 정도 지난 상태예요. 그러면 투입된 비용이 어떻게 되죠? 100억짜리가 투입된 비용은 어떻게 되죠?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죠? 연단위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걸 갖고 경영감가율이라고 하는데 그 해마다 이렇게 한 10%씩 감가됐다고 할까요? 10%씩 감가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20년이 지나고 10% 하면 너무 많네요. 그죠? 한 3%로 하겠습니다. 3%로 따지면 20년이 지나면 60%가 감가된 거예요. 그죠? 총 투입된 것이 100억이었는데 60% 같으면 얼마입니까? 60억이나 감가돼 버렸어요. 그래 갖고 현재 가치는 40억이에요. 40억. 100억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 갖고 요 때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 이렇게 감가상각된 것으로 산정한다 하는 것이 40억. 이게 원칙인데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투입된 비용 100억 그걸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을 산정하고 여러분께서 이제 손해액을 산정해야 보험금을 제일 마지막에 그 값을 적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기준이 뭔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감가상각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뭐죠? 감가상각하지 않고 처음에 투입된 그 비용을 갖고 기준으로 해서 요 비용에서 지금 현재 30%가 피해났네. 아이고야 그럼 100억 중에 30%면 30억이 피해났네.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법 규정을 통해서 딱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2차 시험 2과목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대부분 농작물 재보험 품목은요, 이렇게 뭐 보험가액을 산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현재 그 뭡니까 사고난 시점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해 갖고 그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거의 없어요. 예, 대부분 농작물 재보험 품목은 우리는 수확 감소 보상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예정된 수확량이 보험가액이라고 산정하고 미리 기평가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죠? 기평가로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수확량을 조사해 봐 보니까 어미야 그 원래 예정된 수확량이 만약에 1000kg인데 우리가 조사해 봐 보니까 그 뭡니까 수확 적재에 가서 조사해 봐보니까 1000이 아니고 300kg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피해된 거죠? 700kg. 그 700kg을 피해났다고 보험금을 산정해서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보험가액 대비 현재 얼마나 피해난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시설물하고 그리고 가축 재보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다들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농작물 재보험 나머지 시키면서 감자라든지 옥수수 어떤 대부분의 품목들은 다들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설물하고 가축에만 해당된다 하는 것도 한 가지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하실 때 혼선을 좀 이렇게 덜 일으키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하는 게 대표적인 게 가축재보험이에요. 가축재보험. 소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송아지 때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가 12개월 됐을 때 죽어버렸으면 폐사됐으면 그 12개월 된 시점에서 보험 야 이마침 피해가 났구나 하고 그렇게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단지 신품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현재 비가림 시설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무현 시설물도 해당되는데 그건 이제 특약을 가입했을 때 가입하지 않았을 때 조금 또 다르거든요. 그것도 옛날에는 비가림 시설하고 같았는데 자꾸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자꾸 그렇게 그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자꾸 약관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2과목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2차 시험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고 현재로는 이렇게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그 농작물 재보험 품목은 비가림 시설이다. 요거 하나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고 난 시점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을 때는 사고 난 시점으로 기준을 하지 않고 뭘로 한다고요? 그 신품가에 최초에 투입된 비용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평가사가 되셔야 될 분들이 아니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공부를 하시면 안 되겠죠. 2차 시험 공부를. 그렇죠. 여기 그 상법보험편 이렇게 손해보험 통칙편에 다 이런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다 있어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요것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도리어 혼선을 줄까봐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냥 1차 시험 공부하실 때는 그냥 그 상법보험편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라 하고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 손해조사하다 보면 그 투입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용은 누구 부담으로 한다? 예, 보험자의 부담. 예. 우리가 그 앞에 보험계약법 통칙편에서 증권 제작성하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그렇죠. 계약자. 왜냐하면 계약자가 잊어버리거나 훼손했으니까 계약자가 잘못했으니까 계약자 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손해조사를 누가 해요? 보험계약자가 손해조사합니까? 아니죠. 보험회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하니까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혼돈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고 발생의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가볍게나마 더 이제 그 이해를, 그 법규정 그대로 그 뭡니까, 제가 이해하도록 다 설명을 드렸지만, 그림으로 한 번 더 제가 그려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요렇게 시설물이요, 1천만 원이 보험가액이. 이제 보험가액은 제가 앞에서, 몇 강의로 나눠서 공부를 했죠. 그죠? 예, 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가? 예, 그것이 결국 보험가액이에요. 피보험이익이고, 그죠? 근데 이것이 하여튼, 1천만 원이에요. 보험가액을 산정해 봤더니 1천만 원인데 태풍 피해가 났어요. 농작물 재보험 들었는데. 그러면 태풍 피해는 자연재해니까 보상하는 재해니까 당연하게 보험회사 LH 농협 손해보험회사에서 담보해줘야겠죠. 예, 당연하게 500만 원에 대해서 손해액을 뭡니까 보험금으로 지급할 겁니다. 그렇죠? 요게 담보 위험이에요. 요런 상태가 됐었는데 이웃 주민이 그냥 뭐 고철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뭐 팔아먹으면 또 돈 되겠다 싶어서 밤중에 와갖고 막 이 하우스를 다 훼손해 갖고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쬐끔만 남은 거예요. 비닐하우스가. 근데 이웃 주민이 이렇게 쇠파이프 훔쳐가고 이런 것은 농작물 재보험에서 보상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이런 것은 비담보 위험, 그죠? 책임지지 않는 보험. 예, NH 손해보험에서 농작물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보상 안 해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목적물이 이렇게 멸실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해갖고 법 규정이 돼 있었잖아요. 이거는 책임진다. 책임 안 진다? 이거는 책임 안 진다. 이 400만 원 피해 난 것은 오직 피해는 뭐만 진다? 여기 태풍 피해. 그러니까 보상한 재해로 피해가 있는 부분만 뭐죠? 예, 보험회사는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뭡니까? 법 규정에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 보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렇죠? 예, 태풍 피해는 책임질 거고 이웃 주민이 비닐하우스 훼손하는 것은 당연하게 책임지지 않는다. 제가 앞에서는 이제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 건물을 화재보험 들었는데 화재로 발생한 것은 책임지고 그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훼손된 거 태풍 피해는 안 해주잖아요. 화재보험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니까 우리가 화재보험도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죠? 태풍 피해는 절대로 보상해주지 않죠. 예, 그런 것은 보상하지 않고 오직 화재만 보상해준다라고 제가 법규정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법규정 또 따로 이제 여기서 간략하게 보자면 손해액 산정 기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한다. 즉 사고 났을 때 그 시점 서울 강남구냐 지방인 서도시냐 그런 곳에 가액에 의해서 산정한다. 그렇죠? 예, 요거 명쾌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라고 믿고 그런데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신품가액. 그죠? 이 신품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최초 투입된 비용 그 가액으로 인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요 신품가액을 우리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제조달 가액이라고 아마 용어를 쓸 거예요.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그러니까 신품가액 이꼬르 제조달 가액 똑같은 의미다라고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액 산정의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그러죠. 손해조사를 하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래갖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증권 그 재발행 비용은 누가? 보험 계약자가 잘못해서 잊어버렸으니까 그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것도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 그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법규정 그대로 문제를 묻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당연하게 이렇게 제가 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1차 시험 정도 끝나고 나면 전혀 몰라도 상관없는 거고 진짜로 상법보험편에서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은 뭐냐면요. 그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상법보험 강의 끝나고 나면 농업재보험 법령하고 손해평가 요령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손해평가 요령이라는 게 지금 뭐겠습니까? 농작물 재보험을 어떻게 손해 조사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뭡니까? 그 규정을 정해 놓은 거예요. 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렇게 규정을 정리한 거예요. 그 가축은 어떻게 보험가액 산정하고 어떻게 손해액 산정하라.
예,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 이게 왜 이게 중요하겠어요? 자, 우리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손해평가사의 업무라니까요. 딱 손해평가사 업무, 농업재보험, 법령 거기 딱 봐보면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 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피해 사실 확인, 보험가액 산정, 손해액 산정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보험가액이 어떻게 산정하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모르고 뭐 2차 시험 이가 뭐 2차 시험 공부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상법 보험편이라든지 그 농업 손해평가 요령에 다 이렇게 그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하고 2차 시험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1차 시험 공부는 뭐 시험 한 달 전에 그 공부한다 생각하고 다들 공부도 안 하세요. 그리고 2차 시험 공부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수강생들이 진짜 몇 분 되지 않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 이렇게 강의 과정대로만 따라오시면 내년도에 1차뿐만이 아니라 2차까지도 꼭 제가 합격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약속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축재보험, 가축의 보험가액 손해액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이렇게 딱 돼 있죠. 잘 봐보시면 뭐요? 발생한 때와 꽃, 발생한 때와 꽃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농업시설물도 뭐죠? 발생한 때와 꽃, 발생한 때와 꽃 다 돼 있죠. 그렇죠? 다 결국 뭡니까? 그 보험 사고 난 시점에서 손해조사를 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설물이나 가축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대신 감자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잘 봐보세요. 농업용 시설물이. 그러니까, 왜 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년 수확량 내갖고 우리가 수확량을 조사해갖고 하는지 그 구조를 이렇게 이런 하나하나를 갖고 여러분께서 딱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큰 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자, 그 용어 그것만 암기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 계산형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느냐, 이거 써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계산하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바로 그런 것뿐이고. 요 내용은 제가, 뒤에 손해평가 요령에서 다시 이렇게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할 거예요. 오늘 이까지 공부할, 이것만 해도 한 강의로 제가 따로 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잘 봐보세요. 별도로 정한 경우 또 있죠? 예, 별도로 정한 경우라니 뭐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NH농협, 요거는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영이잖아요. 손해평가 요령이. 그런데 이제 그 NH농협 손해보험이 그 농작물 재보험을 그 운영사잖아요. NH 손해보험하고 그 농민들하고 또 그 약관에서 계약을 맺죠. 농작물 재보험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맺을 때 또 다르게 이것과 다르게 정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방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약관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디 약관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품목의 약관에는 또 이렇게 돼 있고 다 다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큰 줄기 원칙을 알아놨고 이거는 원칙대로 하는구나. 이거는 이 작물의 특징이 이렇게 원칙을 따르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또 요것과 다르게 원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네. 예, 그렇게 깨달으면 그 공부가 쉽게 머릿속에 팍 박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외우려고 하니까 이거 뭐였지? 이거는 또 어떻게 했지? 다 헷갈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바로 그래요. 그래서 원칙, 가장 기본을 딱 알아놓고 이거는 왜 원칙을 안 지키지? 이렇게 돼 있지 하고 딱 새로 봐보면 이걸 원칙대로 따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딱 이해를 하는 순간에 절대로 안 까먹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오늘 제가 이 슬라이드를 꺼낸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손해액 산정하는 거 결국은 우리가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다 이 별도로 정한 경우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별도로 정한 경우. 근데 원칙을 알아야만이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상법보험편 손해보험 통칙 부분은 오늘 법 규정에는 사실 뭐 그 법 규정만 알면 됩니다. 1차 시험은. 그리고 2차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 있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그래갖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다 그랬죠?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거 하나 제가 기억해 놓으라 그러셨죠. 그죠? 예, 그 부분이 다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시설물 가면 다들 어렵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혼선도 없고 그런 제가 이제 2차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더 언급 드리도록 하겠고 요 내용은요 제가 그 농업재해보험 법령 손해평가요령 그 강의할 때 따로 한 강의로 빼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77조, 678조, 요거는 그냥 법 규정만 알면 돼요. 자, 677조도 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법은 0.00001의 가능성 때문에 뭐 그것도 보충하려고 법을 다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쉽게 말해서 보험사고 났으니까 결국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가 생기겠죠. 예, 바로 그런 경우예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아이고, 그런데 계약자가 보험료를 그 한 달치를 안 냈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있다면요. 그 직위끼리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하는 데서 니 한 달치 10만 원 안 냈네? 지금 현재 지급되는 보험금이 100만 원이니까 그 10만 원 빼고 90만 원만 줄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고 법률 용어상 상계라고 하잖아요. 서로. 예, 내가 받을 게 얼마고 내가 니한테 줄 게 얼마면 그 쌤쌤해 갖고 딱 이렇게 계산해서 딱 그냥 뭡니까? 채권 채무 관계를 완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걸 조금 이제 다르게 해갖고 하는데,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금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래한 경우라면 당연히 공제할 수 있죠. 그죠? 예, 요렇게 또 말장난치는 또 기출문제가 한번 있어갖고 제가 요렇게 또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예, 요거는 뭐, 요 법규정 그건 뭐 당연한 그 내용이니까, 한 번만 딱 숙지를 하시면 쉽게 이해될 거고요. 678조는 이제 보험자 면책사유. 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지금 현재 이제 보험사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손해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오늘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지금 손해보험 통칙의 법 규정이 딱 하나하나 이게 뭡니까? 규정되어 있는 건데, 면책사유가 뭐예요? 예, 책임지지 않는 거. 예, 어떨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또 다 정해져 있겠죠. 그죠? 예, 우리가 뭡니까? 보험계약법 통칙편에서는 뭐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애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죠? 보험자 면책사유인데, 그것은 뭐죠? 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인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면책사유고요. 오늘 배울 이 678조는 오직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죠? 보험계약법 통칙할 때, 보험자 면책 사유할 때, 손해보험만 되는 겁니다 하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슬라이드 만든 거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보험의 목적에 성질을 하자. 그래갖고 제가 감자 캘 때 상처난 거, 그런 것은, 예, 보험의 목적의 성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손해는, 뭡니까? 보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예,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명문화 시켜 놓은 겁니다. 아셨죠? 예, 이런 손해는, 손해보험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자연적으로 감가상각되는데 그 감가상각되는 것을 손해났다고 보상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자연소음으로 인한 손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거고, 요걸 갖고 이제 그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 보험계약의 목적에 성질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보험계약의 목적은 뭐죠? 우리가 앞에서 한 강의로 제가 따로 강의를 했죠. 피보험 이익, 그죠? 예,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 즉 뭐죠? 소유권 이런 권리고요.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그 대상, 그 목적, 쉽게 말해서 시설, 물, 사과, 뭐 이런 거, 감자 이런 것들을 보험의 목적이라 하죠. 뭐 화재보험 같으면 건물, 그죠? 건물이 보험의 목적이고, 뭡니까? 보험 계약의 목적은 뭐죠? 건물의 소유권, 예, 소유권이 결국은 피보험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되겠다. 요걸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아이고 요 많이 받네 하고 이거 맞는 질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둘에 해놔놨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난이도가 상향을 대비해 가지고 계약법 제가 그 상법보험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지 않죠. 예,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앞으로 조금 어렵게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한 포함시켰는데 100페이지밖에 되지 않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음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한다. 이게 맞나 틀리냐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 이거 뭡니까? 괜찮습니다. 유효합니다. 이런 약간의 일이 돼 있어도. 왜냐하면 이 규정이 뭐죠? 임의 규정. 제가 그랬잖아요. 보험계약법 통칙의 그 보험자의 면책 사유도 뭡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생긴 때는 그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진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뭐 된다 안 된다? 된다. 왜냐하면 그 규정 또한 임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동차 뭐 중과실로 인한 사고 나더라도 당연하게 지금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왜 중과실로 그 보험금 지급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라고 되는데 왜 그럼 지급하겠어요? 책임이 없는데. 그 자체가 뭡니까? 약간으로 우린 책임지겠다 하면 예, 지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다? 이 면책 사유 또한 다 이것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유효하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뭐 술술 쉽게 풀릴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제가 막 얘기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더 혼선이 올까봐 가능하면 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난이도가 분명히 올라간다면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건들겠다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쉽게 다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재보험, 그죠? 항상 보면 나오면은 화재보험 이런 걸로 나오고 손해보험으로 어떤 글로 나오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자의 보상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1번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 그렇죠. 왜 보험계약자, 이건 뭐 상법보험법 규정이 있지를 않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뭐요? 입증 책임은 입증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다. 제가 그걸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 어딘 그 법률 시험 문제에서는 어디든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만 별로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왜 그렇겠어요? 계약자가 입증함으로써 보험사고 났음을 입증함으로써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죠. 2번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보험기한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맞죠? 예, 기한 내에 발생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근데 여기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이라고 딱 돼 있을까요? 이 화재보험이 손해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손해보험이니까 예, 당연하게 피보험자 피보험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예, 피보험이익은 인보험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화재보험 손해보험이니까 피보험이익. 그죠? 맞습니다. 3번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감소한 것을 말한다. 만약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가 전부 파손되거나 아니면 조금 백밀라가 깨져도 그 뭡니까 보험금 지급하죠. 예, 일부 부분 파손돼도 당연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죠. 손해. 그죠? 예, 맞습니다. 자, 4번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의 목적이라는 건 시설물, 서가. 제가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보험계약의 목적이 피보험 이익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에 지금 태풍 불어서 좀 이렇게 피해를 받네? 이렇게 한번 떠올리시면 되죠. 그 후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은 보험사가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이웃집 주민이 철골제 같은 거 이제 훔쳐갔어. 예, 그래서 멸실될 때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 예, 그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 규정 그대로죠.
면하지, 여기는 면한다라고 써있네. 저는 항상 그냥 뭡니까, 떠올려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읽다 보니까 이게 면하지 못한다로 읽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예, 면하지 못한다가 맞는 건데, 여기 면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법규정 그대로 묶고 있으니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8회 또 나왔네요. 손해보면서 오늘 그 기출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복귀 좀 그대로 묻는데 이걸 갖고 두 강의로 나눠서 할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 강의로 뺐습니다. 다른 데서 제가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 강의로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서는 조금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해에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 규정 그대로 맞고요. 2번 손해액에 산정하는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아이고 보험계약자 그죠? 대목 딱 틀린 보이시죠? 3번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법규정 그대로 그죠? 보험료 체납과 보상의 공제 규정에 요것이 요 내용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신품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요게 예외 규정이죠. 요게 원칙이고, 그죠?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신품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이거는 뭡니까?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그죠? 자, 8회 또 있네요.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모든 고른 것을 목적의 성질 하자, 성질로 인한 거, 면책사유, 하자로 인한 거, 면책사유, 자연소음으로 인한 거, 면책사유, 보험사고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인해 생긴 경우는 요거는 뭐죠? 임보험하고 손해보험 공통적인 면책사유죠. 그런데 결국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다 뭐다? 모두 다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보험회사는 이런 사고로 인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거니까 모두가 다 맞겠습니다. 그죠? 자, 9회 문제 이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게. 또 손해액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자,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뭡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손해조사하는 사람인 보험자가 하겠죠. 오케이.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때와 곳에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 이건 말도 안 되게 그죠? 때와 곳의 가액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딱 틀렸다는 것이 딱 보이시죠? 자, 3번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에 신품가액에서 손해액 예외가 그죠?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신품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신품가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제조달 가액. 요거는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 제조달 가액 꼭 아셔야 되겠고 1차 시험 볼 때는 법규정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고 제조달 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셨죠? 신품가액 요걸 꼭 기억해 놓으시고 단지 제가 왜 제조달 가액까지 말씀드리냐면 그래야만이 여러분께서 이게 예외조항 다른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비가림 시설은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께서 딱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제조달 가액도 뭔지 모르고 신품가액하고 같다는 것도 모르면 뭐가 뭔지 모르고 또 그냥 혼선만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미리 언급을 드린 겁니다. 4번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맞습니다. 손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9회 또 나왔죠? 이번에는 사례는 나왔네. 사례는 나오더라도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사례는 그냥 법규정 정확히 이해만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A보험사 화재보험을 지어야죠. 항상 이렇게 화재보험, 다른 거 나오질 않아요. 얘가 아셨죠? 그죠?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자, A보험사가 갑으로부터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더라도 그 지급길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공제할 수 있잖아요. 지급할 보험금에서 여기 손해를 보상할 금액에서 잔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벌써 틀렸죠. 법 규정 그냥 그대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뭐 사례라고 해서 진짜로 막 어려운 거 판례 정도 심도 있게 들어가서 사례가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법 규정 그냥 야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 뭐 그 정도 수준으로만 물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 답은 나왔죠? 자, A보험사는 보험 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예, 재보험 규정. 예, 그죠? 예, 재보험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험료 이만큼 받았는데 사고가 더 크게 날까봐 재보험을 또 가입할 수 있죠. 그쵸? 예, 맞습니다. 3번. 갑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한 때. 아이고, 요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배워요. 보험 목적물의 양도.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인데, 보겠습니다. 양도한 때는 을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義務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 예, 추정에는 딱 3가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뭐죠? 그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하나 있었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평가보험에서 하나 있었죠. 그죠? 기평가보험이 하나 있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보험 목적물의 양도 조항에서 추정한다. 이렇게 딱 3번이 쓰여져요.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 4번. 갑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 이것도 보험 목적물의 양도. 그 법 규정을 그대로 물은 겁니다. 갑 또는 을은. 갑이 결국은 뭡니까? 양도인이고, 을은 누가 되겠어요? 그 건물을 인수했으니까 양수인이 되겠죠. 그죠?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A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자에 대해서 직접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양도했으면 이렇게 통지하도록 돼 있겠죠. 법에는 당연하게. 그죠? 예, 사고 났어요 하는 것도 통지해야 되고 다 대부분 통지하는 겁니다. 중복보험에서도 통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 보험 뭡니까? 그 계약을 있었다며. 그죠? 그런데 그 이제 법률적인 그런 뭡니까? 그 효과는 별로 없는 거다. 그렇죠?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통지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뒤에 가면 법조항 그대로니까 다음 강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거는 맞는 지문인 거 아시죠? 자, 그리고 10회, 금년에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맨날 이거 손해계 산정으로 나오죠. 그렇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금,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에 가액 산정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이라니까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죠. 사고 났을 때, 그죠?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벌써 틀렸습니다. 예. 자, 2번.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예. 이거 어디에서 맨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손해계 산입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 또 뭐가 빠졌어요? 그 이익이나 보수는, 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그죠?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꼭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놓고 나오는 법 규정이에요. 아셨죠? 여기 또 써먹었네. 10배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산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임차료를 왜 산입해요? 그쵸? 예. 자, 손해액에 산정하는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인데 계약자. 그쵸? 예. 그러니까 다 틀렸고, 요게 이제 맞는 겁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신품가액 예외적으로. 그쵸? 원래는, 뭡니까?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신품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 또 있네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 보험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그냥 중요한 법 규정도 아닌데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해지라는 건 없었잖아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죠. 그렇죠? 해지 이런 얘기는 없었죠? 이거 아니구나. 자,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의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일견 맞는 것 같지만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여기는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엄청 큰 차이라 그랬죠. 할 수 있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한다 하는 건 무조건 넣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한다가 여기 틀렸습니다. 3번 볼까요? 보험자는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돼 있죠. 요 법규정 뭡니까? 글자 한 개도 안 틀리고 딱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이더라. 법규정 그대로 나온 게 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자, 4번 보겠습니다.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의 잔액이 지급 이 있을 때까지 그 손해를 전부 고지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이건 전부 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뭡니까? 보험료 잔액에 대해서 그걸 뭡니까?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전부 고지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중단 뭐 당연하게 이거 뭐 여러분들 딱 한 번만 보더라도 딱 이게 뭐구나 하고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 보험사고 났을 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보험 목적물의 양도하고 손해방지 의무인데 요것은 지금 뭐냐면 보험이 이제 유지되는 중에 계약자 등이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보험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된 이후에 승인이 나갖고 성립됐잖아요. 그 이후에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또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